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수요일 3, 4부는 19대 대선 미리 보기로 두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배경과 또 그에 따른 파장들, 그리고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평가 등을 주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면 스포츠. 정치 이야기에 앞서 오늘은 스포츠 소식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시끄러운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이민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정치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를 막겠다면서 예. 이란, 수단 등 이슬람 7개국의 국민의 미국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는데요. 미국 스포츠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루오덴과 쏨메이커는 남수단 출신의 이중 국적자로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이란 장애인 양궁 선수 네마티는 10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실내 양궁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스포츠계에서는 또 테러 해결을 위해서 또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안 된다면서 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림픽 유치 문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미국 LA가 2024년 올림픽 유치를 두고 프랑스 파리과 경쟁 중이고요. 예. 올해 9월에 결정이 되는데요.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스포츠를 통해서 문화와 국적 차이를 극복한다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문제들까지 또 파장이 있을 거라고 트럼프 당사자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네요. 정치뿐만 아니라 인종 문제, 스포츠계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공항, 가장 다국적 분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미국 공항이 현재 아주 아수라장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주요 공항에 억류와 추방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항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시위대가 가득 차서 대회 출전을 위해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 했는데 이륙 30분 전에야 탑승했다고 합니다. 탑승하는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좀 심각하군요. 그쪽 상황이. 네.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나라라 슛돌이, 레알 마드리드 이런 단어들이 있던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가 발렌시아 유소년 팀의 플레이메이커 한국인 16살 이강인 선수 영입을 타진했다고 스페인 지역지가 보도했기 때문이고요. 예. 특히 이강인 선수가 축구 예능 프로그램 나라라 슛돌이 출신이라서 더욱더 화제가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라라 슛돌이라는 예능 방송 출신이군요. 네, 이강인 선수가 2011년에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해서 축구 영재로 큰 주목을 받았고요. 예. 그의 발렌시아 유소년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최근에 발렌시아 1군 연습 경기에 참가할 정도로 굉장히 또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프로농구 소식 듣겠습니다. 국내 프로농구가 오늘 20주년을 맞았다고요? 네, 프로농구가 1997년 2월 1일에 네. 출범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오늘 딱 20주년을 맞았고요. 오늘 안양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인삼공사와 SK의 경기 입장권이 20년 전인 3,000원에 판매됐고요. 또 앞서 20주년 기념 리셉션도 열렸습니다. 네. 기념해서 프로농구 20년을 빛낸 레전드 10위가 선정이 됐다는데 어떤 선수들 이름이 올랐습니까? 네, 농구 대통령이라 불리는 허재 선수, 네. 네, 그리고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던 이상민 삼성 감독도 포함됐고요. 최근에는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지만 프로농구 최다 득점 1위를 보유한 서장훈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도 코트를 누비고 있는 주희정과 양동근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스포츠 중앙일보 박린 기자 함께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여론을 알면 민심이 보인다. 데이터를 보면 내일이 열린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오늘도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 아젠다 센터 이상일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들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 시끄러웠습니다. 정치권 뉴스는. 여전히. 그러게요. 오늘 심지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인 대선 출마를 포기하겠다라는 결정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 먼저 네. 예상하셨습니까? 두 분은? 네, 지난주 방송 때 저는 뭐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지율이 설 연휴 이후에 예. 더 빠지면 예. 중도 사퇴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바 있는데 뭐 적중된 셈이죠. 이렇게 빨리 할 거라는 예상을 2월 한 하셨어요? 10일경 정도 예측을 했는데 좀 더 빨랐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그 이상일 대표 책을 냈었죠. 19대 대통령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도 이미 저희가 수개월 전에 네. 예측을 한 바 있었습니다. 뭐냐면 반기문 전 총장은 결국은 검증이 시작되면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페이스를 잃을 거다. 그렇게 되면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뭐 좀 내다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율 추이가 네.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건데 예. 호감도하고 비호감도 비교 조사를 해봤더니 호감도에 비해서 비호감도가 2배 높게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에서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온갖 의혹들은 제기되고 또 그 정책 준비나 이 대선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중의 평판들도 굉장히 안 좋아졌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불출마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지도가 그렇죠. 떨어져서다. 수치상으로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로 설 명절을 전후한 어떤 여론 추이, 지지도 추이가 아마 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예. 지난 한 20일 정도 됐죠. 그 귀국 이후에 그 행보들을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그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뭐 조직과 관련된 것들 또 정책과 관련된 것들 또 예.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보수권의 어떤 유일한 대안으로 이렇게 거론된 지는 오래됐고, 예. 뭐, 지난해 초부터니까 뭐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려서 여론조사가 포함된 지는 1년이 넘었는데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준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들어와서 보여준 행보나 메시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들어왔었다. 그러면서 그 지난 뭐 짧은 기간입니다만 한 20일 동안에 그 보여준 모습 속에서 유권자들이 그 기존에 가졌던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빠르게 걷어들이면서 지지율이 사실상 그 거의 뭐 어떤 조사에서는 절반 가까이 떨어진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 이런 상태로 아마 뭐 더 지속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결국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 연휴 지나고 혹시 제가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꼼꼼히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막 충격적이다라고 할 만한 여론조사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네.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누구나요. 그런데 오늘 오전 일정 조용히 다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중도 포기하겠다라고 돌발 선언처럼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세계일보 조사가 발표가 됐죠. 예. 오늘. 예. 리서치에서 1월 30일 날 연휴 끝나는 날이죠. 네.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응답률은 13%인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예. 문재인 32.8, 반기문 13.1로 거의 2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예, 지지도에서. 연초에는 처음에 연말 연초에는 5%포인트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귀국 초반에 좀 실수를 하면서 10%포인트까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설 직전에 20%까지로 벌어졌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좀 고정화돼 있고요. 양자 대결에서도 한 27%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반기문 총장이 딱 그 짝의 모양새를 띄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사 결과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보입니다. 추세적으로 따라잡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예, 거기다가 또 지지율 추이뿐만 아니라 예. 최근의 그 행보들과를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개헌 어떤 뭐 연대. 연대를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뭐 곧바로 다 그 제 관련된 이제 정치권에서 그 거부를 당했고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을 그렇죠. 보였죠. 그리고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구도와는 전혀 다른 흐름들이 형성되고 거기서 별다른 이제 그리고 또 지금 아직까지도 예. 전체적인 어떤 그 대선 로드맵을 그려갈 조직도 정비가 되지 않았고 또 어느 정당에 몸을 실지도 못했고 예. 그런 상태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더 이상 어떤 수를 두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라는 판단까지 이르게 됐는데 오늘 결정이 굉장히 갑작스럽습니다만 아마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오히려 이제 설 이전에 어떤 다른 그 여건 자체는 사실 반기문 총장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뭐 보수가 분당되긴 했지만 새로운 보수를 이렇게 세우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또 뭐 정권 교체율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뭐 보수 진영에 몸담고 대선에서 승리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 판이라 하더라도 예. 적어도 어쨌든 이제 대선판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아마 이게 여러 가지 대선에 대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구도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선에 임할 것인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들어오면서 약간 그 행보 자체가 아주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좀 뭔가 꼬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 한계를 이제 오늘 체감을 한 것 같고요. 네. 이번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면 불출마 변으로 예. 인신공격이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 남 탓을 한 거거든요. 본인 탓을 한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국민 탓일 수도 있고요. 달리 말하면.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의 불출마 변하고 상당히 비교가 됐어요. 네. 그 박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부족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남 탓으로 돌리는 걸 보면서 이분은 끝까지 좀 무책임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큰 인물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 다소 같습니다. 실망스럽다 혹은 안타깝다라는 표현들 댓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일단은 떠난 자는 떠난 자이고 이제 남은 자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과연 이 반 전 총장의 결정이 남은 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한 분석이 사실상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정당들이 안타깝습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네들의 속내는 어떨까요? 보수나 야당 여당들. 어느 분 먼저 말씀. 예.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 혹은 어떤 이제 같이 대결의 구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예. 당연히 환영을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정당에 따라서 입장은 다를 겁니다. 일단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경력과 인품 이런 분들 높이 산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히려 그동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 가장 고대했던 반기문 전 총장 카드가 사라지면서 어떤 중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에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메시지 속에는 그 지지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호의적인 그런 메시지를 낸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바른정당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것 같아요. 아직 정당 지지세가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영입 합류를 염두에 두고 창당을 추진해온 분들 기대하고 입장에서는 있었는데, 굉장히 네. 큰 난관에 봉착했을 것 같고요. 반면 야권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큰 그러니까 대선 구도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걸로 예상됐던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 불출마 카드를 꺼내면서 일단은 좀 굉장히 안도의 한숨 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경선이라든가 내부적인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보수권 입장에서는 뭔가 전체 구도를 좀 추스러서 갈 수 있을 어떤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 같고요. 야권은 야권대로 이 반기문 전 총장 변수가 사라진 상태에서 과연 이제 중도 표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아마 모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당 정치가 제대로 복원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의 성향에 맞는 후보를 내면 되는 거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동안 삼지대라고 하는 어떤 좀 합종연행의 중심을 둬서 정당 정치가 실종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제대로 각 당이 경선을 준비하기보다는 합종연행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잘못된 행태들이 있었는데 이제서
정리가 된 느낌? 바로 잡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대선판이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본선보다는 네. 민주당 경선에 더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그렇더라도 10%대의 지지율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최근까지. 이제 이 지지율이 어디로 좀 흩어질까 혹은 어느 쪽으로 쏠릴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황교안 권한대행 이야기도 나오고 바른정당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먼저 이 부분은 윈지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부대표님. 일단 충청편은 안희정 지사한테 좀 갈 것 같고요. 당과 상관없이라는 당과 건가요? 상관없이. 안희정 지사는 중도 성향이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좀 좋아하는 뭔가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성향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보수표는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좀 더 많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일부는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한테 한 명이 이렇게 확 몰아가기보다는 한 2, 3%포인트씩 이렇게 좀 나눠 갖는 그런 형세가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상일 대표님도 다급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일시적으로는 황교안 총리 쪽에 아마 지지도가 오른 조사 결과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수 후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을 흡수했다기보다는 반기문 전 총장의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보수권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가장 이제 좀 더 그 보수 후보의 이미지가 강한 그런 쪽에 좀 쏠리면서 나타날 텐데 이 부분은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층보다는 지금 숨어있던 보수층들이 결국은 보수의 대안이 사라졌으니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오히려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황교안 총리의 지지도는 10% 근접할 정도로 올라갔다는 조사가 많았거든요. 그 얘기는 새누리당과 반 전 총장에서 거리를 두면서 미리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던 반 전 총장의 지지층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중도나 개혁적인 세력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내지는 관망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쪽에 어떤 관심, 그리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지사 쪽에 가는 표도 꽤 있지 않겠나, 충청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중도 표심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반 전 사무총장의 지지자들은 딱히 나는 보수야, 진보야, 혹은 누구야, 이런 딱 한 뚜렷한 방향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성향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과거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비교해 보면 그게 좀 분명해질 수 있는데 사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때 가장 먼저 지지율이 떨어진 사람은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층이라고만 볼 수는 없죠. 지난 시간 나오셨을 때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 떨어진 지지율을 누가 흡수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다는 아니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많이 가져갔다라는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황교안 총리를 대선 주제에 포함시키기 이전에 반 전 총장이 20%대 지지를 유지할 때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반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리감을 두면서 그 부분들이 먼저 빠져나간다고 본 것이고요.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 조금 다른 성격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층에는 기존에 보면 강력한 보수층과 그다음에 좀 중도 개혁적인 층들이 섞여 있었는데 보수층이 먼저 빠져나간 거죠. 황교안 총리 쪽으로. 그게 저는 진보층이 반기문 전 총장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 그런 현상이 없었고요. 주로 이제 보수층하고 중도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좋아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가져가고 또 중도층은 이미 민주당 후보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지지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한 8에서 10%포인트 정도 나옵니다. 지지율 대략. 근데 이제 한 13, 15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13에서 15. 그러나 15%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3부 10분의 대선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후에 저희 4부에서 반 전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또 그네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번 분석해 보고요. 전반적인 정세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